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된장찌개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이 순식간에 차가워졌고 식탁 위에 놓인 A사 용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바꿔버렸습니다. 이혼합시다. 58세 김태수 씨가 마주한 것은 37년 함께 살아온 아내 영애 씨의 차갑디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이혼 서류에는 이미 아내의 서명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갑자기 왜 이런 소리를? 갑자기요? 갑자기라고요? 당신은 37년 동안 집에 있었던 적이 언제였어요? 아이들 입학식 때도, 졸업식 때도, 제가 아플 때도 당신은 없었잖아요. 태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살아온 37년이었는데 정작 가족들에게는 부재하는 아버지, 남편이었던 것입니다. 1965년생인 태수 씨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배추 장사부터 시작했죠. 새벽 4시에 일어나 노량진 시장에서 배추를 떼어다가 골목골목 다니며 팔았습니다. 배추 사세요. 싱싱한 배추. 목이 쉬도록 외쳐도 하루 벌이는 고작 3,000원.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나타난 것이 동네 분식집에서 일하던 영애 씨였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이거라도 드세요. 고맙습니다. 꼭 갚을게요. 갚을 거 없어요.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렇게 시작된 인연이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신혼집은 보증금 50만 원짜리 지하방이었지만 둘이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태수 씨는 배추 장사에서 시작해서 작은 야채 가게를 차렸고 몇 년 후에는 농산물 유통업체를 설립했습니다. 새벽 2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지만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첫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을 때도, 둘째 아들 현우가 태어났을 때도 태수 씨는 사업 때문에 병원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보, 미영이가 첫걸음말을 했어요. 그래? 미안해. 지금 중요한 거래처랑 만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아이들의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놓쳤습니다. 대신 통장 잔고는 늘어났고 집도 더 큰 곳으로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태수 씨는 그것만으로도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바빠. 고등학생이 된 미영이가 한 말이었습니다. 현우는 친구들한테 아빠가 없다고 말하던데요. 영애 씨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지만 태수 씨는 화만 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희들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결국 아이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미영이는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고 현우는 결혼 후 처가 쪽 가족들과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60세의 사업에서 은퇴한 후 태수 씨는 이제야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애 씨는 이미 마음을 닫은 상태였습니다. 여행이라도 다니자.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이제라도. 37년 동안 혼자 살았는데 이제 와서 같이 살자고요? 그리고 결국 식탁 위에 놓인 이혼 서류. 아이들까지 엄마 편을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각자의 인생을 사세요. 태수 씨는 혼자가 됐습니다. 37년간 모든 것을 바쳤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자신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먹는 밥은 모래처럼 메마르기만 했고 텅 빈 집은 무덤처럼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술이었습니다. 처음엔 잠들기 위해 마시던 소주 한 잔이 어느새 하루 2병, 3병으로 늘어났습니다. 나 같은 인간이 뭘 위해 살아야 하나. 그날 밤 태수 씨는 소주 2병을 다 마시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술을 끊으셔야 합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태수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태수 씨는 냉장고에 있던 소주를 모두 싱크대에 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 첫 번째로 한 일은 집 청소였습니다. 몇 달간 방치된 집안을 구석구석 닦고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산책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한강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10분도 걷기 힘들었지만 한 달 후엔 1시간씩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하며 태수 씨는 37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비슷했어요. 가족 위해서만 살다가 혼자 남았죠. 그래도 이제라도 우리만의 인생을 살면 되잖아요. 헬스장에도 등록했습니다. 60세에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몸이 점점 건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요리를 배운 것이었습니다. 37년간 아내가 해준 밥만 먹다가 이제는 스스로 김치찌개도 끓이고 불고기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은 뭘 해 먹을까? 혼자 밥을 해 먹는 것도 이제는 즐거운 일상이 됐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태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70세 할머니 정순 씨와는 특별한 인연으로 발전했습니다. 태수 씨는 정말 다른 분 같아요.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런가요? 저도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1년 후 미영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왔을 때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아빠, 정말 많이 달라지셨네요. 그래? 아빠가 이제야 어른이 됐나 보다. 엄마한테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태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도 행복하게 살라고 해라. 그리고 고맙다고 전해줘. 나를 혼자 놔둬서 고맙다고. 덕분에 내 인생을 찾았다고. 지금 태수 씨는 복지관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정순 씨와 소박한 데이트도 즐깁니다. 37년간 가족만을 위해 살다가 처음으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습니다. 나도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가고 있어요. 태수 씨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인생에 정말 끝이란 없다는 것을,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